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죠. 어제 동영상 2개 올렸고,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계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동영상만 듣는다고 해서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연구하는 자세로 저와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제 다리 동작, 그러니까 앞꿈치, 뒤꿈치, 그죠? 또 뭐 무릎을 들면서 이렇게 앞차기 하는, 무릎을 살짝 들고 앞차기 하는 거. 그 사실은 누워서도 이렇게 그냥 혹시 낮이나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을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발을 앞차기라 그러고요. 그게 누워서도 살짝 왼발 뒤꿈치 살짝 누르기도 하고 살짝 아주 살짝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들면서 발끝을 살짝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무릎을 살짝 들면서 발을 탁 치면 그런 동작이 연결 동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은 이 다리 동작이 물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증후군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걸 했었고요. 했었고 이게 지금 다시 강조하면서 이게 아직 제가 느끼기에 지금 다리가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느꼈나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있잖아요. 그걸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뒤로 나가던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른발이 왼발과 비슷하던가 오른발이 약간 테스트를 하면 앞쪽으로 나가요. 오른발이 앞쪽으로 나가는 게 제 눈으로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맞으면서 이제 왼쪽 다리 중량이 거의 다 내려왔었거든요, 사실은. 예? 하여튼,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음으로 이렇게 걷는다. 그냥 앞으로. 전진 보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느낌이 오른발이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계속 가지더라고요. 근데 테스트는 해보면, 양발이 똑같은가, 오히려 오른발이 조금 1, 2mm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만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양쪽 다리가 똑같은데 왜 나는 느끼기에 오른쪽 다리가 약간 골반도 약간 오른쪽 골반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아닌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자꾸 들었다라는 게 그게 제가 솔직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앞꿈치, 뒤꿈치를 이용해서 이제 뒤꿈치는 벽을 치고, 그죠? 뒤꿈치는 벽을 치고, 앞다리는 무릎을 들면서 이렇게 발끝을 탁탁 올려보면,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자꾸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거 하면서,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오히려 왼발을 더 뒤로 보내고 오른발을 더 앞으로 보내면 뭔가 몸이 좀 차분해지는 뭔가 뭔가 균형도 맞고 뭔가 몸이 정돈되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느끼는 느낌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서 오른발이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른발이 심지어 앞으로 나오더라도 아직은 오른쪽 다리가 뒤로 나가 있는 형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또 이 동작을 하면서 몸 전체에 창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나 창자도 분명히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최근 들어서 이게 창자가 자꾸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몸도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도 있는데 방귀가 또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방귀가. 방귀가 되게 힘을 안 줬는데도 이렇게, 그것도 가스 실금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하여튼 그냥 되게 부드럽게 방귀가 나와요. 되게 부드럽게.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일단은 저는 그걸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나 어느 시점에 방귀가 잘 나오는데 또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방귀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균형이 안 맞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방향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비대칭 운동을 좀 해준다든가 전신 운동을 좀 해주면서, 전신 운동을 섞어가면서 비대칭 운동을 하게 되면 정방향,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바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좋다고 느껴요. 몸이 컨디션 좋다 좋다 좋다, 운동을 할 때. 근데 문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 버리잖아요.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몸이 약간 이상해진다고 느껴요. 좀 뭐 이상해진다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좀 편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요.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워있을 때 뭐 가슴에 올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왼쪽 다리나 왼쪽 손을 더 올려 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기가 운동을 해서, 비대칭 운동을 해서 좋은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떨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 뭔가 다리 동작이 가든 팔 동작이 가든, 아니면 앉아 있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죠? TV를 보다가도 한 번씩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도요.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TV를 보고 이렇게 좀 앉아 있다 30분쯤 넘어가니까 몸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0분까지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밥 먹고 또 한 30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밥 먹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뭔가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밥 먹고 TV를 보다가 조금 앉아있다가 내가 몸이 불편해진다고 느끼면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TV를 보면서, 여기 있는 TV를 보면서 그냥 뭐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리 동작이 필요하면 다리 동작하고, 어깨 동작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뭐 전신 운동이 필요하면 전신 운동 하면서 이렇게 잠깐 움직입니다. TV를 보면서 잠깐 움직여요. 예? 움직이고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조금 하다가, 이렇게 혈액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몸이 이렇게 하면 트림도 몇 번 나오고 어떤 때는 방귀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나면 다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또 봅니다. 보다가 또 한 20분 30분 있으면 약간 또 일어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일어납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건 거의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뭐 죽기 하겠습니까? 죽지는 않겠지만은 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 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뭐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 성격상 잘 못 내려놓는 어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내일로 미루든가, 뭐 어떤 상황을 내일로 미루든가, 아니면 뭐 또 하나님 믿으신 분은 하나님께 맡기든가, 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막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진짜 온몸의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요. 스트레스를 좀 장시간 받잖아요. 1시간 이상 받아버리면
온몸에 있는 13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든 대동맥, 대정맥, 모세혈관들이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꼭 무슨 쓰나미가 쓱 밀려오듯이요. 혈관들이 막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뒷감당한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1시간만 받아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오늘 받고 내일 또 받고 한 3일 정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몸살 걸려버려요. 100% 몸살 걸려버려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3개월, 6개월 받아버리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저는 제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저도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에 당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하여튼 스트레스 주의하세요. 제가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 여러 번 했는데도 또 여러분도 잊어버렸을까봐 또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다리 동작,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 다리 동작이죠. 대사증후군에서 했던 동작인데 지금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지금은 뒷발을 앞으로 보내면서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발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면서 차야 돼요. 그래야 정강이에 있던 피, 종아리에 있던 피, 발에 있던 피가 다리 앞쪽 허벅지 쪽으로 올라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또 뒤로 보내는 것도 이렇게 벽을 쳐주면, 뒤로 걷거나 벽을 쳐주면 더 적극적으로 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서 했던 앞꿈치 뒤꿈치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한 방법이에요. 방법 자체는 약간 원리는 똑같은데 방법은 조금 더 세련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강해진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쓰니까 내 몸이 자꾸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버리니까 몸 전체 혈액순환의 흐름도 자꾸 바뀌고 있더라라고 제가 얘기했고, 제가 어제도 느꼈고 그저께도 느꼈고 지금 토요일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데, 왜 이 혈액의 흐름이 내 예상하고 자꾸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랄까, 예상하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왼쪽 겨드랑이가 되게 세진 걸 발견해서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 오른팔 운동을 한 5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만은 비슷해졌다. 겨드랑이가 비슷해졌다. 어깨는 오른쪽이 좀 약한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많이 비슷해져서 한 이틀, 3일 그냥 편안하게 지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다음에 다리 동작이 제가 또 하기 시작하면서 다리 동작을 하면서 이게 좋은 걸 아니까 자꾸 해보니까 갑자기 상체에 있던 그 혈액의 흐름이 쓱 바뀌면서 갑자기 오른쪽 겨드랑이 쪽,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잠잠히 균형이 양쪽이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이 비슷했는데, 진짜로 대동소이했는데 다리 동작을 하니까 갑자기 오른쪽이 확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어버려서. 그래, 지난 토요일부터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하고 왼팔을 밀고 당기고 지팡이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찬 그 140짜리 모래주머니를 왼손에 옮겨 차고 이런 걸 계속 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저께 밤부터는 왼쪽 가슴에도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올려보니까 머리도 좀 차분해지고 팔이 아픈 것도 좀 한결 편안해지고, 그래서 가슴도 왼쪽 가슴도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올려주는 게 좋았더라 라고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요 부분도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라고 해야 돼요.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1.5kg도 올려보고 나중에는 2kg 하나에다가 1.5kg 한 3.5kg까지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충분해져서 나중에는 또 1.5kg만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비슷해진다. 어제 아침, 그러니까 어제 오후 동영상 찍고 이제 운동하러 가게 되니까 균형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 겨드랑이가 약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이제 오른쪽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느낌마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왼쪽에 찼던 그 30g짜리 모래주머니도 원래 165에 30짜리 두 개를 차고 있었거든요. 이게 두 개. 165에 35g짜리 모래주머니 두 개를 차고 있었는데 한 개를 35g짜리를 빼기도 했습니다. 빼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오후 돼서 동영상 찍고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에 가서 또 기도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다리 동작을 또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뭐 왼발을 벽에 뒤에 차기도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겨드랑이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비슷해서 그리고 이거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하기가 좀 주저주저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요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제가 결론 조금 이따가 내릴게요. 그래서 왼손에 1035g 또 그거 뺐어요. 30g 뺐어요. 그 왼손에 165g만 차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아, 이거 이제는 이게 오른손으로 이제 넘어올 모양이다 라고 그냥 이제 겨드랑이 운동도 잘 못하겠고 지팡이도 좀 짚기가 왼손에 지팡이를 짚기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 말을? 하여튼 다리 동작 하면서 계속 운동하니까 컨디션이 이 정말 되게 좋다. 이게 제가 뭐가 좋다라고 했나 하면 여러분 이거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몸이 좋다라는 것과 내가 체력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몸이 좋다라는 그냥 뭐 불편한 것이 없다. 몸이 가뿐하다. 이거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냉철하게 해보면 체력은 근지구력, 그러니까 지속력이거든요. 내가 힘을 썼을 때 얼마나 오래 그 힘을 계속 30분 혹은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그 힘을 계속 쓸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리 동작을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몸이 좋은 거는 원래 조금 요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몸은 좀 괜찮은 편이고 체력이 한 60 혹은 65 정도 그냥 제가 건강한 사람의 몸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 뭐 산을 등산을 뭐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뭐 이런 몸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냥 냉철하게 봐서 내 체력은 한 60에서 65 이 정도 돼요. 뭐 컨디션 따지면 컨디션은 한 7, 80 정도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근데 어제는 갑자기 뭐 컨디션은 컨디션이고 체력이 평상시에 한 60에서 65 정도 더 어제는 체력이 한 80, 85 좀 잘 주면 90까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느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체력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와 매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내 몸이 바뀌면서 내 뇌가 혹은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체력이 얼마나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달리면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아예 안 달려본 사람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좀 달려보신 분들이나 일을 좀 육체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밭일을,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밭일을 계속 해도 괜찮다 이럴 때가 있고, 오늘 좀 부담스러운데 컨디션이 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체력적인 부분이 좋게 느껴져 본 적은 이렇게까지 내가 80, 85, 90 막 이까지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업이 되잖아요. 이게 다리 동작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옆구리를 맞추니까 되게 좋다. 혈액이 순환이 잘 되니까 체력이 올라갔다고 느낀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냥 뭐 그냥 여러분 이 데이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좋았던 것과 또 안 좋았던 것들 또 얘기할 거예요.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래 보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뭐 아까 좋았던 것들은 이제 밥 먹고 나면 사람 조금 피곤해지잖아요. 그죠? 낮에 또 운동도 하고 올라왔고 TV를 보고 이래 앉아 있으니까 아니야 다를까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중간에 일어나서 운동 살살 하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갑자기 또 다리 동작을 많이 하면 제가 어제 동영상, 그저께 동영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다.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다리 동작을 하고 나면 자꾸 오른쪽이 세지는 것 같다. 이게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던 게 이게 개선이 되고 나면 다리나 창자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나면 이게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 창자에 붙들려 있던 피가 이게 해방이 되면서 프리하게 되면서 이게 자꾸 상체로 올라오는 성향이 생겨요. 상체로 올라오는데 내가 수십 년간을 50년 이상을 오른손잡이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저희 아내하고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 아내도 오른쪽이 약간 세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왼쪽 겨드랑이가 너무 세서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5일 동안 좀 많이 했다. 그 후유증의 여파인지 아니면 내가 50년 동안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던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이 자꾸 세지려고 하는 건지. 근데 분명히 저희 아내는 오른쪽이 약간 더 센 것 같은데 저희 아내도 약간씩 왼쪽에 가슴에 뭐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1kg 정도 올리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어젯밤에도 2kg도 올려봤고 또 체스트 삼아서 1.5kg 더 올려보기도 했고 3.5kg 올려보기도 했고 2kg에다가 1.5kg 포개서 이렇게 올려보기도 했고 그 나중에 잘 때는 1.5kg만 올리고 자기도 하고 떨어지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 폐가 조금 약하다고 느꼈으니까 왼쪽 가슴이. 근데 어제 낮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을 지금 내리려고 합니다. 어제 낮에 운동할 때만 해도 겨드랑이가 거의 비슷하고 오른팔이 자꾸 불편해져서 오른손을 차고 싶더라고요. 차고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오른팔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른팔에 피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하니까 그래요. 근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다리 문제로 인해서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위로 자꾸 올라왔던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른쪽 가슴으로 또 피가 자꾸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로 피가 자꾸 피가 자꾸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TV를 끄고 방 안에 가서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너무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왼쪽 가슴에 올려야 되겠다. 왼쪽 가슴에 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올렸어요. 올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좋더라고. 어제 아침에만 해도 이제 왼쪽 가슴에 이거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께 밤에 좀 올렸으니까 어제 아침에는 이제는 안 올려도 되겠다.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 생각했는데 낮에 가서 다리 동작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보니까 또 오른쪽이 세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그냥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개선되면 무조건 오른쪽이 세진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뭔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어제 겨드랑이 테스트 해보니까 거의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왼쪽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면 그냥 지팡이 좀 짚고 그냥 조금만 관심 주면 비슷해지겠다 이런 생각하고 집에 올라왔는데,
저녁에 밥 먹고 좀 쉬다 보니까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 뭐 오른쪽 폐 이런 쪽이 다시 세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약하더라고요. 물론 아마 다리 동작을 제가 저희 아내보다 아마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했지 않을까. 왜? 나가 있는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테스트 삼아 하니까 그냥 특별히 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럴 때 뭐 이렇게 해봤죠. 그냥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리 동작을 적게 하면 변화가 적게 일어나서 뭐 오른쪽이 저처럼 확 세지거나 이런 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른쪽 가슴 쪽이 세졌다는 건 다리 쪽이 해결이 되면서 위로 피가 많이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리가 해결되면서 창자도 막 이렇게 아랫배나 뭐 방광이나 여성들 얘기하면 자궁 뭐 이래 뭐 하여튼 남녀 공용으로 방광 이쪽 아랫배 쪽으로 창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다리가 개선되면서 이게 아랫배도 개선이 되고 오른쪽 윗배도 뭔가 막 창자가 펼쳐지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횡격막도 막 들리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여러분한테 막 너무 무리해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2버전 1부 후퇴를 견지하세요. 저는 테스트 삼아서 먼저 실행해 보는 자로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고, 동영상을 2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냥 1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다라면 저의 이 말의 흐름, 동영상 내용의 흐름을 조금 공감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다리 동작이 많아지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이 돼요. 제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요, 구체적인 병명을 얘기하는 게 세상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두려워요. 다리 문제를 잘 개선을 하면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나 골반염이나 뭐 아랫배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서해부 탈장이나 전립선염이나 치질이나 방광염이나 뭐 사타구니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허벅지, 다리, 뭐 오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런 거는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혈액순환이 어떻게 잘 되는지가 아직 세상에 안 밝혀졌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지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다리가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3개 중에 1개가 잘 되면 나머지 2개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개 중에 1개가 잘 되면 나머지 2개는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1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는 처음엔 좀 놀라요. 이게 뭐지? 저 밑에서 내 몸뚱아리 저 밑에서 다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이 상체나 창자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가 다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요, 그 다리에 피가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나
부정류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피가 붙들려 있는 거야.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 하지명이나 이런 데 붙들려 있는, 어? 뭐 통풍이나 복숭아뼈 이런 데 막 붙들려 있던 혈액들이 그냥 쓱 흐르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니까. 이게 올라오다가 오른쪽이 세면 오른쪽으로 더 잘 가버리고, 또 창자도 이렇게 약한 부분을 다시 채워주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들과 모든 경험들, 노하우들을 다시 기억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도전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기도도 하시고 하세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동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알려놓는 거예요. 제가 말로 다르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지간한 내용들은 지금 다 이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내용들. 그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동영상을 들어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자꾸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여튼 왼쪽 겨드랑이가 세서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5일 동안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는 양쪽 겨드랑이가 비슷해서 계속 비슷하게 운동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 조작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주 토요일쯤 돼서 거의 비슷하게 제가 먼저 시작했고 저희 아내한테 권유를 했고 또 저희 아내도 따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밤에 잠자리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른팔 겨드랑이 운동을 5일 동안 많이 했고 저희 아내는 그냥 오른팔 왼팔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오른쪽으로 피가 다리에 잘 흐르지 못하던 피가 흐르게 되면서 위로 올라올 때에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서 올라오고 있지 않나. 지금 근데 어제쯤에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거 아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또 오른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경험해서니까 오늘 밤에도 또 오른쪽이 쓰여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비슷하다고 느껴요. 어젯밤에 왼쪽 가슴에 올리고 잡고 머리주머니에 1.5kg 올리고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2kg로 또 올리고 있기도 하고 혹시나 싶어서 3.5kg 올라보니까 3.5kg까지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2kg나 1.5kg 올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린 상태로 누워서 하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왼쪽을 강화하는 운동가 되게 많았습니다. 세트 운동도 있고 뭐 왼팔 겨드랑이 운동도 있고 또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해서 오른팔 이렇게 어퍼컷 하면서 막 뛰는 것도 있고 스트레칭 파 왼손에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지팡이 짚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가르쳐 드린 모든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왼쪽을 강화 운동을 막 했습니다. 어제 좋더라고요. 그래 했으니까 지금 거의 대동소이해진 거예요. 비슷해진 거예요. 비슷해졌으니까 그낮 동안에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 오늘은 다리 동작을 하면서 왼팔 운동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는 또 오른쪽이 약간 세질 걸 대비해서 왼쪽 운동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팡이를 계속 짚고 다녀야 되겠다. 어제 제가 지팡이를 잘 안 짚었어요. 어제 비슷했다고 했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팡이를 그냥 왼쪽이 좀 세지더라도 한번 지팡이를 한번 짚고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기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요, 실행은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제 몸을 아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 동영상을 찍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꺼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요.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는 제 몸을 신경을 씁니다. 가끔씩 다리 동작도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합니다. 이거 보시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제가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늘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피가 많은지, 어디에 피가 적은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 중에 제일 좋은 노력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억지로 갖는 관심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억지로 갖는 관심을 계속 가지다 보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갖게 돼요. 자동적으로. 저는 이 시간들이 꽤 지났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제 몸에 나타난 어떤 변화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어? 왼쪽 다리가 왜 이래 찌릿찌릿하지? 왜 가볍게 느껴지지? 의심을 해봅니다. 왼쪽 눈이 왜 이렇게 좀 약간 쪼여드는 느낌들, 이거 뭐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여튼 긴 시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동영상 2개로 잘라야 되는데 그냥 1개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